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OOS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추가적으로 도대체 이게 이제 어느 곳에 또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위키라는 데 들어가 보니까요,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이런 개요나 역사 같은 건 저희가 좀 봤고요. 지금 이제 OS 1.0하고 2.0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이 나온 거고요. 구성은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이제 구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토콜의 종류가 뭐 이런 게 있고, 인증 절차에 대한 쭉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차이점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이제 이 OS 인증 방식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뭐 주인, 클라이언트, 권한 서버, 리소스 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기준이겠죠. 여기 보시면 좀 구성을 보시면 차이점이 여기 있죠. 1.0과 2.0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1.0은 어제 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유저, 뭐 컨서머,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 가면서부터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리소스 오너, 클라이언트, 권한 서버니까 뭐 어스라이제이션 서버가 될 거고요. 자원은 뭐 리소스 서버 이렇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뭐 토큰은 이제 이 서버가 이제 실제 그 자원 서버에 접속할 때 뭐 리퀘스트 토큰이 있었고, 실제 접근할 때는 억세스 토큰 이렇게 두 개를 썼는데, 그 2.0에는 그냥 접근 토큰 하나만 쓰고요. 이게 이제 유효기간을 만들어서 유효기간이 다 됐을 때 재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이 예전에 없었던 거고요. 2.0에서는 유효기간을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만료 시에 재발급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중요한 요소 하나가 1.0은 웹에서만 접속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2.0에서는 저희가 이제 웹뿐만 아니라 앱이라든가 뭐 CS 클라이언트들 있죠. PC에서의 뭐 CS 프로그램들 이런 데서 접속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용어는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막 혼재해 쓰게 되면 1.0과 2.0 혼재해 쓰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1.0, 2.0에는 좀 나눠 쓰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2.0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용어로 저희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싶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나온 거죠. 리소스, 아까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권한 서버, 리소스 서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을 보시면 저희가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제가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요청하는 화면이 있고요.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네이버 아이디로 밴드 화면으로 이제 접속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화면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시퀀스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보시면 밴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소스 서버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제 봤던 이제 네이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권한 서버는 이제 네이버 회사에서 이 리소스 서버가 이걸 막 권한을 처리해주면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따로 서버를 하나 빼놓은 거죠. 권한을 위해서 처리하는 서버를 하나 이제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권한 서버 따로 이제 이거와 달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스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제 제가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 이 밴드가
이 권한 서버에 권한 부여 코드를 뭐 요청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권한 부여 코드를 줍니다. 밴드에. 그러면 이 밴드가 다시 실제 접속을 원하는, 아까만 여기 리퀘스트 토큰이라는 게 있었죠. 예. 리퀘스트 토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통신을 하고요. 이제 실제 이런 권한권을 부여받으면 이제 억세스 토큰이라는 거로 실제 교환 요청을 해서 이 권한 서버가 억세스 토큰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억세스 토큰을 받으면 이 밴드가 이제 이 토큰을 이용해서 실제 이 리소스 서버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API라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뭐 호출할 수 있는 API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기능들이. 뭐 네이버의 어떤 메일을 뭐 조회하는 API, 혹은 뭐 네이버의 일정을 등록하는 API, 뭐 이런 여러 가지 API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호출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밴드로 던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예를 이건 들었지만,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 정보 시스템 쪽 IT 쪽 개발에서는 어디에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이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 경영관리 시스템 같은 거 이제 감리하시면 디폴트로 나오는 게 있죠. 예. 보통 브루베어라고 그러죠. 예. 브루베어. 보통 여기 이제 전자결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에 다른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항상 ERP가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 이제 회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외부로 구성을 했다. 경영정보, 통합 경영정보라는 만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죠?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해서 이제 포탈 화면을 보면서, 여기 이제 링크들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는 뭐 그룹이요. 여기에는 뭐 ERP 메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싱글 사인온이 적용이 안 됐다면 이제 그룹웨어를 또 누르는 순간 또 이 그룹웨어의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이 나왔겠죠, 옛날에. 그 다음에 또 쓰다가 또 ERP 메뉴를 누르면 또 ERP의 로그인 화면,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기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SSO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S를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이쪽으로는 바로 로그인 아이디 없이, 패스워드 없이 이제 접근하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SSO, 물론 이건 이제 SSO도 하는 이제 통합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OS도 결국은 이런 거죠. 이거를 저희들이 뭐로 보면 되냐면, 이쪽을 소위 말하는 리소스 서버,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리소스 서버를 보면 되고요. 이쪽 그룹웨어를 저희가 이제 밴드 개념의 아까 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결제로 쭉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경비 같은 거를 신청하면요. 이게 전자결제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에 뭐 100원 썼어요. 출장비로 뭐 썼어요 해가지고 총 200원을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태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제는 이 그룹웨어를 통해서 쭉 결제가 되다가, 최종 승인자가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승인이 돼서 이제 200원이 뭐 결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연계가 안 될 때는 이제 이런 금액을 넣은 거를 또 이제 다시 회계 화면에 또 들어가서 또 넣었죠. 나 뭐 200원 썼다라든가. 왜냐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중간에 연계로 처리했죠. 뭐 예를 들어서 결제한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로 연결한 거죠. 이쪽으로 데이터 연결을 해서 이쪽 넘겨주면 그 이쪽 화면에 또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불러다가 뭐 결제했다는 거. 일일이 입력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입력은 안 하게. 그렇지만 이제 또 ERP 화면에서 그 불러와 해서 하는 또 이제 이런 구조로 썼습니다.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이 OAuth라는 걸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ERP 쪽에 있는 어떤 AP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어떤 뭐 이 출장비를 등록하는 API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OAuth를 적용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제를 쭉 해서 쭉 처리한 다음에 그 최상위자가 결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이제 이 그룹웨어에서 이쪽 API를 부르면서 이 값을 바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쪽 회계에 등록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증을 잘 그 처리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OAuth가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로그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원 서버와 이런 실제 그걸 사용하는 서버 간에 OAuth 인증 체계를 잘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 간의 연계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게 그 연계도 기존처럼 이제 SSO 가다가 이렇게 데이터 연계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기존 OAuth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호간의 API 호출을 통해서 이쪽에 이제 권한이 있는 API 호출해서 연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이제 진행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